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소개는 382번째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700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최근에 사서 읽었던 책인데요. 사실 예전에 명언집들이 이제 사전으로 이렇게 네 권, 다섯 권으로 나온 그런 명언집들이 있고 단권으로 나오는 명언집들이 있었는데 그 책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데 그 명언집을 뽑아서 썼는데 이 책은 이제 그런 사전류의 그 책이 아니고요. 요즘 심리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분야 속에서 이 심리 하기 이제 되게 되는데 정신적인 그런 문제, 마음적인 그런 그 문제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들춰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화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책은 그런 이제 인간들의 그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여러 위인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분야 속에 마련해 놨던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썼습니다. 이 독자는 이제 김태현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자신은 한 1만 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일일이 자신이 이렇게 적어놨던 것을 이렇게 책으로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이제 책을 들어가면서 그 저자의 얘기가 그리고 또 나가면서 그 저자 그 얘기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그 글을 읽어드리는 것이 먼저 이제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지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지적인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마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항상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정신을 빠르게 장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능적으로 두뇌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나먼 과거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손들을 길러낼 만큼 오래 생존하기 위해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에게 먹히는 등 위험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잠재적인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존재했던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기억에 오래 남아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도 하며 이로 인해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만큼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친구와 다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당신에게 자꾸만 다가서고자 하는 건 당신 또한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만 하면 오히려 인간적인 신뢰는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기에 상대방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두 가지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과 타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인생 고시라는 시험 전에 미리 답안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일반권의 책을 읽었는데 심리학자들의 인간 탐구 명언들을 자신과 타인의 속마음을 이해하는데 통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사람에게 빈 통을 주고 $100, $500, $1000 깔려있는 밭에 가서 1시간 동안 주워 담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단 각각의 거리가 달라 $100 밭은 가까이에, $500의 밭은 좀 멀리, $1000의 밭은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출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100 밭, $500 밭, $1000 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얘는 우리 뇌에 대한 심리학 실험 결과입니다. $100, $500, $1000 아니 더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뇌의 기본 속성입니다. 뇌 자체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두 집단을 같은 문제로 테스트했습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사전 예상 문제에 두었습니다. A그룹의 예상 문제지에는 중요한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던 반면 B그룹의 예상 문제지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줄 친 예상 문제를 받은 A그룹의 실험 결과가 우수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A그룹은 밑줄 친 부분만 집중적으로 암기했고 B그룹은 스스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융통성 있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인간 심리 실험을 통해 한 번 굳어진 사고의 습관은 얼마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좋은 것, 새로운 것, 행복한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긍정적 페르소나를 썼을 때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이제 읽으신 독자분들은 좀 더 넓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인간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은 인간의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몇 센치도 안 되죠. 그런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멀리 보이는 그 강물 속이나 이런 것들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은 그렇게 헤아려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이 책의 차례에서요. 제 1장에서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 마음속에 숨겨둔 무의식과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나는 칭찬 중독자일까? 두 번째,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속을 찾아서. 세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네 번째는 가까이 있는 범죄자를 알아보는 방법. 다섯 번째는 성격에도 건강이 있다. 여섯 번째는 섣부른 판단, 내리기는 이제 그만. 일곱 번째는 유연한 뇌를 만드는 무의식. 두 번째, 불쑥 튀어나오는 우리 본능, 인간 행동 심리학에 대한 모든 것인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쟁이들의 비밀 신호.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을 왜곡하는 이유. 세 번째는 마케팅 답은 행동 심리학에 있다. 네 번째는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는 이유. 다섯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악할까 선할까. 여섯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가 베스트셀러인 이유. 일곱 번째는 스스로의 욕구에 충실하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개인 집단은 다르다. 사회심리학입니다. 첫 번째는 복종 없으면 독재도 없다. 두 번째는 그들은 왜 사이비에 빠졌을까? 세 번째는 우리가 메뉴를 통일하는 진짜 이유. 네 번째는 깨진 유리창 주변이 더러운 이유. 다섯 번째는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여섯 번째는 경쟁하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곱 번째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회하는 이유.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이런 것들도 이 명언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법, 심리치유와 마음챙김의 비법. 첫 번째는 미래가 아닌 현실의 행복을 설계하라. 두 번째는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세 번째는 결정 곤란에 시달리지 않는 방법. 네 번째는 천재 의사의 심리치유의 수업. 다섯 번째는 감정 문제가 곧 인생 문제다. 여섯 번째는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믿음을 가져라. 일곱 번째는 마음의 지도를 읽어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은요, 함께 사는 세상, 나만의 관계망 만들기, 관계와 대화법에 대한 심리학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는 게임이다. 두 번째는 삶을 연기한다. 세 번째는 가까울수록 쉽게 사랑에 빠진다. 네 번째는 인고 부부로 사는 법. 다섯 번째는 즐거운 창의성이 인생을 뒤집는다. 여섯 번째는 설득하는 심리학. 일곱 번째는 감성 지능과 공감의 능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무슨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독파하기보다는 짬짬 내어서 이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읽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영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그 영문을 이렇게 같이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우리 이제 한글로 써놓고 밑에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고 또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이 저자가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사실 요즘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대화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드러내는 게 아니니까 항상 자기를 갖다 감춰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본성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 깊이 다룬다면 깊이 있는 대화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전부 거의 보면 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관계들 속에 보면 수박이 겉핥기식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한 우리가 이 범죄하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고위층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제 이 범죄를 하는데 조직적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의 심리를